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미래의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045년까지 추진할 지속가능발전 17대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여수시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17대 전략을 실현할 5개년 실천 계획도 함께 수립했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2015년 빈곤 종식에서 전 세계 파트너십에 이르는 17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서 국가 간 협력까지 다시 17개의 KSDGs를 제시했습니다. 여수시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전남도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복지사회 구축과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 등 최근 17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여수시와 지난해 출범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9개월 동안 8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2044년까지 추진할 기본 계획과 2029년까지 실천할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비전 2045는 여수시의 모든 시책과 미래 구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어떤 인터뷰나 협의를 통해서 다 이제 추진 기본 전략이나 추진 과제를 도출했던 거고요. 그 기본 전략이나 추진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2년마다 점검이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여수시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은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 여기에 민간 산학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4개 영역에서 17개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시사점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또 행정의 의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과제들을 최대한 알려서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게 하고 가장 중요 결국은 시가 하는 모든 행정이 17개 과제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여수 시민들 삶의 모든 분야와 관련된 유무형의 제도와 사업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앞으로 5년 주기로 개발과 보완이 이뤄지고 2년마다 추진 계획을 점검 평가해서 보고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윤동주의 유고가 보존됐던 광양 정병욱 가옥 주변이 시와 문학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섬진강권 인문학 관광의 핵심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민족시인 윤동주의 유고집이 발견된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정병욱 가옥입니다. 이 일대 8천여 제곱미터 면적이 시와 문학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정병욱 가옥을 중심으로 일대의 문학관과 정원이 조성되는 겁니다. 문학관 내 대표 상설 전시관이 될 윤동주관은 윤동주 시인의 작품 세계가 텍스트뿐 아니라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구현됩니다. 윤동주관은 윤동주 선생님의 시를 좀 다양한 미디어로 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라든지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병욱관은 판소리의 연구 대중화, 국문학 문헌, 역사 연구 등 정병욱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 공간 음향 전시 시스템과 융합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 밖에도 윤동주의 시, 흰 그림자를 테마로 한 시정원과 함께 야외 공연장 등도 함께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토지 보상, 건축 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쳐 2027년 말쯤 완공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인 단계이고요. 앞으로 건축 기획이나 건축 설계 공모 등 이제 저희 행정 절차를 거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고 이것이 추진이 됐을 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과 정병욱 교수의 후손들이 광양시와 문학관 건립의 방향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윤동주 6호 보존 정병욱 가옥 주변 정비 사업은 배알도 수변공원, 공중체험 하강시설 등과 함께 섬진강권 인문학 관광 루트의 핵심 콘텐츠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자체들이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연간 기부액의 절반가량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 시행됐던 지난해 4억 원을 모금한 순천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모금액은 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이전보다 높아졌고 특히 지난 8월부터는 방문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홍보가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랑 이런 데 적극적으로 가서 고향사랑 기부제 취지랑 그다음에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은 특히 12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직장인들의 참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총 모금액의 50% 정도가 12월 한 달 동안에 몰렸습니다. 연말 특수를 잡기 위해 잇따라 이벤트를 시작한 지자체들은 향후회, 동창회 모임 등을 겨냥한 집중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전체 살림 규모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자유롭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지방세 감소와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기부금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해서 도와 시군의 목표인 200억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중은행 어플리케이션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섬지역 법정구역 경계의 전산자료 정비를 통해 1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여수시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남면과 화정면, 삼산면 등 관내 섬지역 법정구역 경계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았다며 최근 도면의 필지별 경계 정보와 위성 영상, 법정구역 경계를 활용해 오류 자료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지자체 최초로 이 과정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1억 4천만 원의 용역 수수료를 절감했으며 최근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도 주관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30 인기 겨울 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와 나리타는 물론 대만 타이페이를 매일 오가는 전기 노선이 무안국제공항에 취항했습니다. 개항 17년 만에 처음인데요. 코로나 이후 무안공항의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전준홍 씨 부부. 긴 이동 시간을 싫어하는 아이들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첫 가족 해외여행을 떠나는 길입니다. 인천까지 가지 않아도 되면서 실제 목적지인 일본 나리타까지 이동 시간은 3시간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첫 해외여행인데 인천으로 가면 일단 출발하기 전부터 아이들하고 너무 힘이 들었을 건데 1시간 안에 올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오기 편했고요. 이달 진에어에서 무안공항에 새로 취항한 전기 노선은 나리타를 비롯해 일본 오사카와 대만 타이베이 그리고 제주도인데 모두 주 7일 운항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매일 운항하는 전기 노선이 개설된 건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는 점 역시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요인. 또 인천공항까지 8만 원 이상의 추가 교통비를 감안했을 때 가격 역시 만족스럽다는 평입니다. 오사카가 신규 취항을 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무안공항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무안공항에 도착하는 게 제일 싸가지고. 진에어 역시 첫 취항 프로모션으로 수화물 무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 노선도 회사의 주 고객층인 2030 젊은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편성할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개인 여행 목적지 중심으로 취항 노선을 더 확대해서 무안공항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취항으로 무안공항 노선은 9개국 18개 노선으로 지난해보다 3개국 6개 노선이 늘었습니다.
올해 무안공항 이용객 역시 3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가 증가했지만 코로나 전 기록인 90만 명 선을 회복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 코로나 이후 임시 휴업 중이었던 면세품 인도점도 내년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이어서 공항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연말연시 나눔 문화의 상징이죠.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오릅니다. 장난감과 책 등을 팔아 모은 돈을 저금통에 담아 기부하러 온 겁니다. 엄마와 함께 아나바다 시장놀이에 참여했고 물건을 판 돈은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오늘 기부하게 되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과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등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한참 고민을 했고 올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기부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목표 모금액은 광주 51억 2천만 원이며 전남은 113억 9천만 원입니다. 작년 목표 모금액보다 광주는 1%, 전남은 8% 늘어난 수치인데 작년에도 목표 금액을 초과해 달성한 만큼 올해도 목표치를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따뜻한 열정으로 보면은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무난히 달성될 걸로 예측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카드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기부 방법을 간편하게 해 2030 청년층에도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기부 시스템인데요. 이처럼 카드 결제기에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를 하면 즉석에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에 개설된 사랑의 계좌와 ARS 전화 등으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지며 모인 금액은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양시가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종합경쟁력 호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광양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07.3점으로 전국 평균인 481.8점을 크게 상회해 종합경쟁력 호남 1위, 전국 22위를 달성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평가에서 동호안 규제 해소 등 2차 전지로 대표되는 신산업으로 경제 체질 변화를 이뤄내고 전남 유일 3년 연속 인구 증가 등의 성과들을 좋은 점수를 받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재개장 8개월 만에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월 국가정원 재개장 이후 누적 관람객이 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입장료 수입은 11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연말 분위기에 맞게 국가정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만에서 희귀철새인 흰기러기가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일 오전 순천만 희망농업단지에서 흰기러기 한 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흰기러기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으로 국내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 조류입니다.